반갑습니다. 저는 빨강 입시 종합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예비고 2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곧 고3이 되는 친구들에게 영어 과목 관련해서 제가 학습 가이드랑 커리큘럼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 뭐 제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내년 1년 동안 이런 수업을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이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뭐 이런 수업을 하고 있구나, 빨강학원 김성준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구나를 나름대로 또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한번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시간을 오늘 날짜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제 12월 5일이거든요. 오늘 12월 5일이고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현 고1이죠. 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올해 마지막 내신 시험을 향해서 지금 잘 달려오고 있을 텐데 내신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고3을 조금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고2를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2 친구들은 잠깐만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고2 커리큘럼 가이드도 이제 고3 끝나고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고3 친구들 먼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고3 친구들 일단은 대한민국 우리 수험생이 되신 거를 좀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제 고3 친구들 지금 08년생이죠. 그럼 제가 그냥 팀 08이라고 쓸게. 팀 08 친구들. 우리 08년생 친구들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가짐 막 들 거야.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친구들도 들 거고 되게 막막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좀 수능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학년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잘 보세요. 올해 저번 달에 봤던 수능이 우리 26학년도 수능이죠. 이거 이제 영어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은 26학년도 수능이고 얘는요 25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이고요. 우리 이제 팀 08 친구들이 보게 될 수능이 바로 27학년도 수능이 될 거예요. 27학년도 수능이 될 거야. 27학년도 수능이고요. 얘는요, 26년도 11월에 보게 될 시험이고요. 그 다음 우리 팀 이제 09지. 지금 현 고1 친구들이야. 팀 09가 보게 될 수능이 28학년도 수능이죠. 28학년도 수능이고 얘 같은 경우는 27년 11월에 치러질 시험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예비고 3이 되는 우리 팀 08 친구들은요 27학년도 수능을 조금 보게 될 겁니다. 27학년도 수능을 보게 될 거야. 일단 마인드 세팅부터 조금 시작을 합시다. 마인드 세팅부터 지금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좀 적혀져 있거든요. 첫 번째 뭐라 적혀져 있냐면요. 재수는 일단 선택지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곧 고3이 되는 우리 08년생 친구들은요. 재수라는 것을 선택지에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27학년도 수능이요. 개정 전 마지막 수능이 될 겁니다. 얘네가 개정 전 마지막 수능이고 28학년도 수능이 되면요. 이게 개정되거든요. 수능이 개정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선택 과목 체제로 수능을 보게 될 거고 선택 과목 28학년도 수능부터는요.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전 마지막 엔드게임이에요. 개정전 마지막 엔드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재수를 하게 되는 순간 이거 공부를 다시 해야 되거든. 공부를 다시 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딱 이거야. 재수는 선택지 없고 한 번에 잘 공부해서 그냥 한 번에 딱 대학 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공부 다시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인지를 해야 될 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게 개정전 마지막 엔드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N수생이나 재수생들의 비율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제 그렇잖아. 우리 수능 너희 08들만 보는 거 아니잖아. 재수생들 N수생들 뭐 07부터 뭐 저 끝까지 03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개정전 수능이기 때문에 N수생과 재수생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거의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꼼꼼하게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은 27학년도 수능에서 딱 끝내고 27학번이 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 28학년도 수능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딱 대학 가시는 게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뭐 여러분들 이제
내신 시험 끝나고 12월 달에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계속 뭐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다른 선생님들 것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자,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바로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본인 수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많은 친구들이 뭐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나의 수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선생님 저는요 아직 뭐 이제 고3 모의고사 풀 정도 안 되고 아직 구문도 잘 독해가 안 돼요. 저 아직 영어 단어 공부하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얘는 벌써 뭐 킬러 문제 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저도 그냥 같이 빠르게 문제풀이를 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심리인지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하거든.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주변 친구들 보고 공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친구들 보고 공부 따라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기초가 너무 부족해.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뭐 탐구로 난 아직 정말 생기초 개념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생기초 개념 시작하셔야 돼. 이거 다른 친구들이 저거 한다고 나도 저걸 같이 해볼까 하다가는 이게 정말 나중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고3 첫 번째 공부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습을 하셔야 돼. 이게 이제 보통 시기가 6월 평가원 끝나고 혹은 9월 평가원 끝나고 아이들이 많이 조급해지거든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 후에 되게 많이 조급해져요. 이제 평가원 딱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서 뭐 정말 지금 커리큘럼을 뭐 한 단계 뛰어넘어서 혹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저거 따라해서 막 이제 커리큘럼 막 꼬이대로 꼬이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나의 수준에 맞게 공부하고 있는 걸요, 우직하게 잘 밀고 나가셔. 이거를 제대로 끝내는 게 먼저예요. 저 친구가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해볼까, 저거 따라 해볼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정말 나중 가서 무너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그 수준에 맞는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시면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이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저 지금 이거 시작하면은 될까요? 저희 지금 이거 시작하면 뭐 수능 때 뭐 몇 등급 맞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늦었죠. 사실은 늦었잖아. 그렇잖아.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남들이 하던 공부를 너가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되게 상처받지 마요. 늦은 건 맞지만은 늦었으니까 너가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기초적인 걸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부끄러운 것은 본인이 부족한 거 알면서 그거를 넘어가려는 학생이 가장 부끄러운 거지. 자, 부족한 거 알고 그걸 제대로 공부하는 거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좀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적어 놨죠. 자, 세 번째, 계획보다는 실천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12월 끝나고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강 혹은 학원, 쇼핑을 많이 해요. 이제 올해는 어느 사이트에 인강을 들을까? 또 어느 학원을 가야 될까? 어느 선생님을 좀 수강을 해야 될까? 이제 막 엄청 계획을 하고 선생님들 커리큘럼 영상을 보면서 그래 나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할 거야. 자, 근데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계획을 장엄하게 짜놓고 공부를 안 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통 수험생들이 내가 1년치 어떤 공부를 할지 계획을 잘 짜놓으면은 그거에 조금 성취감을 좀 느끼더라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계획을 짜는 거 중요해요. 인강 혹은 뭐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원, 앞으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뭐 하냐면 아이들이 선택 과목도 쇼핑을 해요.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 쇼핑을 하는데 요즘 뭐 흔히 올해 이제 26학년도 이 수능이었죠. 가장 키워드가 이제 사탐런이었는데 선택 과목 겨울방학 때 그냥 빠르게 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책임을 빠르게 지세요. 그게 맞아.
이제 한번 나는 이제 이과생이니까 물리화학을 조금 해봤다가 1강부터 듣고 물리화학은 나랑 좀 소질이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번 사탐을 해볼까 하면서 생활과 윤리했다가 생활과 윤리학가 좀 지루하네, 심심하니까 갑자기 이제 세계지리 한번 세계 여행 돌아주고 한국지리 해보고 갑자기 뭐 기아도 해보고 제2외국어로 뭐 베트남어도 해보고 이러시지 마시고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 딱 정하신 다음에 나 이거 선택했고 나 이거에 대한 거를 내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마인드로 선택 과목 잘 고르시고 그거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선택 과목 그냥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하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택 과목 딱 정한 다음에 그거 밀고 나가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자, 이 세 가지 마인드. 첫 번째, 재수는 선택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공부를 하기 전에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계획을 장엄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계획을 짜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이 정도 마인드를 조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수능 영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수능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얘기인데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기침이 좀 나오는데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자, 26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이게 올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6학년도 수능 영어예요. 수능 영어인데 가장 이제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24번 문제 있죠. 제목 문제. 가장 이제 이의 제기가 많았던 문제기도 하고 가장 이제 이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이제 수능 영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요. 26학년 수능 제가 어제 뉴스 기사를 좀 봤는데 이번에 1등급 비율이 약 3.1% 나왔다고요. 3.1%.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알겠지만 상태평가에도 1등급은 4%가 돼요. 지금 절대평가 영어가 1등급 비율이 3.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날 이제 당일 이제 11월 수능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영어 시험지 풀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사실은 당연히 난이도가 쉽지 않은 시험 맞아요. 쉽지 않은 시험 맞고 그리고 현장감의 그 압박감은 절대 무시 못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풀어봤지만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직접 풀어본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웠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절대평가라고 영어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아이들이 좀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할 게 많아요. 사실은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은 또 엄청 중요하고 탐구 또 여러 개 2개 해야 되고 엄청 할 게 많은데 영어도 해야 돼.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등급 맞은 적 있어, 2등급 맞은 적 있어,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나도 이제 고3 되면은 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급 맞아본 적 있는데 조금 그냥 한 3월달 4월달 들어가서 하면 충분히 1등급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데 이제 영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그렇지 않아요. 이 절대평가 영어 절대 쉽게 볼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등급 비율이 3.1%라는 것은요. 난이도가 꽤 높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치? 절대 쉽게 볼 과목이 아니고. 그래서 난이도가 왜 높았나 조금 한번 봤더니 이제 최근에 이슈가 사탐론 이슈도 있었고 이걸 이제 좀 변별을 주기 위해서 영어 과목을 조금 난이도 높인 것 같은데 물론 제 의견은 영어 과목의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자, 절대평가 영어요.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최저 맞추는 친구들 국어 수학으로 최저 맞출 거 아니잖아 사실. 그치? 영어랑 탐구로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26학년 수능에서 최저 못 맞춘 친구들 꽤 될 거야. 그러니까 최저 맞춰야 되는 친구들 혹은 이제 정시로 가는 친구는 당연히 영어 등급 높아야겠지만은 이 절대평가 영어 절대 쉽게 볼 과목 아니어야 돼요. 꼼꼼하게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줘야 돼. 알겠지?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수능 평가원이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이제 쓸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 중 하나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야. 얘들아, 영어 사실 간단하잖아. 주어진 지문이 있으면은 그거 잘 읽고 그거에 맞는 정답에 맞는 선지 고르면 그거 사실 영어잖아. 근데
옛날에 조금 쉬웠던 뭐 평가원 같은 거 보면은 한 주제 제목 요지나 뭐 빈칸 문제 같은 거 해갔을 때 그냥 이제 대충 여러분들 키워드로 풀어가지고 그냥 일부 발췌해서 풀었으면 충분히 선지도 되게 쉬웠고 그랬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풀기 쉬웠는데 요즘은 이게 글 자체가 많이 빡세요. 평가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글 자체가 내고 있는 글 자체 특히 21번부터 24번 유형의 대입항 유형 이거 여러분 옛날에는 뭐 21번부터 23번 주제 제목 요지는 쉬운 유형이라고 속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까지 합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 하나가 대입항 유형 21번부터 24번 유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평가원이 글 자체를 쉽게 내는 경향은 없거든요. 글 자체를 되게 어렵게 내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원이 말하고 있는 거 요구하는 능력은 이거야. 야, 너 이 글 잘 이해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독해력을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 제가 이거 독해력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지금 제가 고등학교 가르치고 있지만은 글 자체를 좀 못 읽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좀 안타까운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뭐 내신 시험 내신도 가르치고 뭐 수능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하나 앉아서 진득하게 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은데 수능은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과목, 수학 과목, 탐구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과목은요 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유리합니다. 사실은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이나 탐구도 어쨌든 개념 설명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진득하게 앉아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수능이고요. 그게 수능 영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있잖아. 이제 뭐 되게 막 스킬 같은 거 많이 배웠을까? 뭐 이거 첫 문장에 마지막 문장 읽으면 막 뭐 풀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절대 수능 영어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그냥 딱 본질은 이거야. 너 글 자체 잘 이해했니? 사고했니? 이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독해했니?가 수능 영어예요, 사실은. 저는요, 고3 이 수능을 가르칠 때 이거에 포커스 맞출 거예요. 물론 문제 풀이법도 가르칠 거지만은 풀이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이거에 포커스 둬서 수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괜찮죠? 그래서 수능 영어 절대 만만치 않고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 수능 영어 뭐 절대평가니까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슬금슬금 한 기출문제 풀면 1등급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알겠지? 정말 영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자, 수능 영어 뭐라고요?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 글 자체를 이해하고 사고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수능 영어라는 거. 그 능력을 기르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뭐 커리큘럼 가이드 소개하기 전에 뭐 일단 첫 번째는 교재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직접 쓴 자체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고3 1년 동안 저랑 같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강좌별로 교재별로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거야. 영어 공부 혼자서 하면은 영어 공부 혼자서 하면 뭔가 소홀해질 것 같아. 영어 공부 혼자서 하면 뭔가 막막하고 뭔가 답답할 것 같아 라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많은 시간 아니에요. 일주일에 정규 수업 4시간, 클리닉 2시간, 6시간, 뭐 과제하는 시간 플러스 알바 일주일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만 영어에 투자해서 강제로 학원에 오는 건 사실 강제성이 있잖아. 의무성이 있잖아. 그렇잖아. 7시간, 8시간 딱 투자해서 영어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하신다면 제대로 복습하고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영어 1등급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 짜놨으니까 한번 조금 믿어봐 주시고 혹시 영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할 것 같아서 뭔가 두려운 학생들은 한번 이것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에이펙스 코어 이제 심화편이고요. 자, 이건 입문편과 심화편이 있는데 저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입문편이 아니라 심화편을 조금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입문편은 이제 기초 구문이고 심화편은요. 똑같아 얘들아. 구문 독해 강좌예요. 구문 독해. 여러분들 이제 구문 독해 강좌라고 하면은 되게 거부감이 들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문 독해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평가원에서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장 이제 그냥 한 줄짜리 문장 내지 않아요. 막 3줄짜리, 4줄짜리 정말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많이 낸단 말이야. 그거를 구조를 잘 분석해서 머릿속에 이해하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랑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능력 그거를 구문 독해 제가 강좌 이 에이픽스 코어 심화편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장 아니야. 절대 많은 문장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지루해 할까봐 딱 이거야.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주요 문장 130문장만 넣어놨습니다. 130문장. 야, 130문장 많은 거 아니에요. 130문장 근데 밀도 있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아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정말 학습이 되는 문장들 130문장 넣어놨고요. 절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30문장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강의용 교재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냥 해설지를 보통 안 넣었거든요. 해설지 말고 그냥 이제 그 뭐 구문 독해라면 이거에 관한 해석만 넣어놨는데 이번에는요. 자,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뭐를 넣어놨냐면은 해설지를 꼼꼼하게 넣어놨고요. 해설지는 제가 하나하나 다 타이핑해서 썼다라는 거 하나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수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 해설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제 수업을 조금 떠오르고 복귀할 수 있게 해설지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도 좀 잘 참고하셔서 공부할 수 있게 자습할 수 있게 제가 꼼꼼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야 많지 않다라니까. 이거 제가 겨울방학 12월부터 2월 근데 제가 좀 넉넉하게 2월까지 잡아놨는데 1월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많지 않아 얘들아. 이거 보이니 얘들아? 지금 딱 파트 총 4가지거든. 그래서 파트 4가지인데 파트 4번은 고난도 구문인데 고난도 구문 이거 빼고 딱 파트 3개만 조금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절 주제 10개로 제가 구성했거든요. 절, 준동사, 기타 구문. 뭐 절에서는 명사절, 명사절, 의문사, 형용사절, 부사절 이 4가지 배울 거고 준동사는 명사 역할의 준동사, 형용사, 부사 역할의 준동사, 오형식 배울 거고요. 기타 구문에서는 분사 구문, 비교 구문, 어순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주제 10개로 10개만 잘 학습하셔도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보는 문장들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도 구문 그리고 뒤에는 제가 직접 해설지 쓴 거까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것만 할 거 아니야. 이것만 할 거 아니고 자, 두 번째 이거 에이펙스 인사이트 독해편을 좀 같이 여러분과 진행을 해볼 거고 자,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메인이 되는 수업인데 자, 기출 분석 강좌거든요. 기출 분석 강좌예요. 제가 여러분 기출 문제 관련해서 얘기 드리자면 보통 수험생들이 기출 문제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기출 문제는요. 적어놨지만은 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입니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 평가원이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평가원이 이런 패턴으로 지문을 쓰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혼자 분석을 못할까봐 제가 다 분석해서 떠먹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코드에 맞게 평가원의 패턴에 맞게 제가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거야 문제풀이 태도를 정립할 거예요. 야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 이렇게 읽어보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 이렇게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내자. 그래서 문제풀이 태도를 정립해주고 자 기출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 글을 읽고 제가 말했죠. 이해하는 거. 결국에는요. 아무리 스킬 많이 배워봤자 이해하는 거 없으면 절대 시험장 가서 못 풀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무너지지 않는 무기는 스킬이 아니라 근본적인 독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때는요. 글을 이해하는 거, 독해력을 여러분들에게 길러주는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얘도요. 파트 딱 4가지로 자 수능평가 자 그래서 얘네 얘들아 우리 수능에서 대입학 유형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21번에서 24번 그리고 뭐 요양문하면 40번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장문 독해 뭐 41번, 42번이 될 수 있겠지. 이러한 유형을 다루는 이제 독해 책이거든. 그래서 제가 파트 4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첫 번째 뭐 같은 말의 반복, 두 번째 예시의 기능, 세 번째 나대입 법비 구조, 네 번째 역접이 나오는 경우 이 4가지로 평가원 코드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리면은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체화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저랑 같이 겨울방학 그리고 3월까지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병행할 거야, 알겠지? 겨울방학 때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4월 달부터는요. 자, 뭐를 할 거냐면요. 평가원 고난도 문항인 자, 빈칸 순서 삽입편 다뤄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에이펙스 인사이트 편으로 자, 빈칸이랑 순서랑 문장 삽입편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지금 제가 잡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가 빈칸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 문장 삽입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평가원 코드에 맞게 분석해서 떠먹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체화하시고 풀이법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얘도 제가 딱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순서, 문장 삽입, 빈칸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뭐 주제별로 힌트와 역할, 힌트 없는 경우, 논리적 갭을 찾아라. 갭이 안 보이는 경우.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예시가 나오는 경우, 빈칸에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총 주제 7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석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을 자 이제 학기 중에 4월부터 8월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간중간에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도 진행할 거니까 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좀 간단하지 얘들아. 구문 독해 그냥 이제 글이 읽는 거, 에이패스 인사이드 독해편,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3가지의 마지막 9월 달은요 파이널 들어갈 거예요. 파이널. 알겠지? 그래서 파이널은요 당해년도 6월 평가원이랑 9월 모의고사 반영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거고, 전 문항 문제 풀이법을 좀 총정리해 드릴 거예요. 듣기부터 시작해서 18, 19, 20번 쉬운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야 이렇게 풀자를 제가 한번 총정리해 드릴 거고, 격주로 뭐 할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때는요 한 주는 진도 나가고 한 주는 모의고사 나가고 이렇게 격주로 뭔가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파이널까지, 수능 때까지 파이널로 달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과제가 나가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과제 뭐 하루 내지문이에요. 하루 내지문. 그래서 하루에 4개씩 풀면서 꼼꼼하게 4개씩 풀고 이해하고 오답까지 잘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이니까 28개의 지문에다가 거기에다가 매주 듣기 한 세트에서 2세트씩 훈련시킬 건데, 쌤 저는 듣기 담았는데요. 미안한데 요즘 평가원에서 듣기에서 변주를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듣기 공부해야 돼. 사실 듣기 공부해야 돼. 이거 매주 그냥 많은 양, 야 듣기 한 번 하는데 몇 분이야? 20분이야. 2번 하면 몇 개야? 40분이잖아. 일주일에 40분 투자 못 하겠니? 할 수 있잖아. 요즘 모의고사에서 듣기에서 그냥 훅 하고 그냥 평가원에서 그냥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대비하려면요 꼼꼼하게 매주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듣기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매주 듣기 한 세트랑 2세트씩 저랑 같이 훈련을 좀 해볼 겁니다. 알겠죠? 과제는 이렇게 나갈 거고, 클리닉이 있어야겠죠. 클리닉. 이번에 클리닉은요, 제가 원래 작년에는 클리닉을 그냥 다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번 좀 생각을 바꿨어. 이번에 좀 수능 보면 생각을 좀 바꿨던 게 되게 기초가 많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클리닉을요 상반기랑 하반기 2개로 나눴습니다. 상반기 때는요 기초, 완전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 영어의 피지컬을 늘리기 위한 클리닉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거야. 수업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에이패스 인사이드 독해편 뭐 1번부터 4번까지 나갔어. 수업 때 배웠던 지문을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구문 해석 훈련을 할 거예요. 지루한 거 알겠지만 얘들아, 힘든 거 알겠지만 이거 정말 여러분들 영어 피지컬 올리는 데 도움 됩니다. 기출 문제에 있는 모든 지문들 하나하나 손으로 해석해보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영어 피지컬 올리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는 12월부터 6월까지 이것만 할 거야. 그리고 수업 때 배웠던 기출 단어 암기하는 거. 알겠죠? 완전 그냥 기초,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피지컬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게 문장 해석하는 거, 그리고 배웠던 기출에 나온 단어를 암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까지는요 클리닉 때 실무를 안 풀고 이거 조금 진행할 겁니다. 수업 때 배웠던 지문으로 해석하고요, 기출 단어 암기하는 거. 이거 6개월만 좀 해보자. 정말 여러분들 이제 6개월 하고 6월 모습 끝나면은 여러분들 영어 피지컬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야. 알겠지? 정말 좀 한번 해보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이제 6월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사설이나 혹은 교육청 기출 있죠. 평가원 기출은 아마 6월 전까지 제가 다 다뤄드릴 거니까 평가원 기출은 다 다룰 거고, 자 교육청 기출로 제가 의미 있는 기출 해가지고 자 실전 감각 대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때 알겠죠? 그렇게 수업하신다고 수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지금 감기 걸려서 지금 되게 몽롱해.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뇌에서 지금 이게 이거 무슨 말, 어쨌든 이게 좀 너 아파가지고 그래. 어쨌든 이제 고3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고3 과정은. 그래서 저랑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쭉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평가원 영어 중요합니다. 수능 영어
이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저랑 같이 여러분들 일주일에 6시간 그리고 숙제까지 뭐 7, 8시간 여러분들 꼼꼼하게 투자하면요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릴 커리큘럼이 커리큘럼 간단하잖아 사실 그치? 그냥 딱 커리큘럼 딱 뭐야 사실 4가지야 4가지 구문 독해 글편 빈칸 순서 삽입 파이널 딱 4가지잖아 간단하잖아 1년 동안 과정 잘 따라오시면요 1등급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조금 따라오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정말 잘 들어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우리 예비 고2 친구, 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하니까 이제 현 고1 친구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새록새록 떠올랐는데 웃음이 조금 나더라고. 애들이. 어쨌든 잘 보세요. 자, 지금 현 고2인데, 현 고2, 미안해. 현 고1이야. 예비 고2. 얘네들은요. 큰일 났어. 사실은. 자, 예비고 이 친구들은요. 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개정시대. 뭐 고교학점제 시대이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제로 지금 아마 산출이 될 거고 자, 1년 동안 내신 아마 해봐서 알 거야. 자, 얘네들은 5등급제예요. 자, 근데 내신이 5등급제인데 얘들이 봐봐. 제가 이거 한번 예비고 1 촬영 때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1등급 컷이 제가 알기로는 10%거든요. 10%. 2등급 컷이 24%. 누적해서 34%겠지? 누적. 제가 그 1학기 영어 지금 끝나고 성적표를 좀 봤거든요. 성적표를 좀 봤는데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은 쌤 저 영어 이번에 20 몇 등 했어요. 20 몇 등. 관학고 기준이에요. 20 몇 등 했어요. 그리고 쌤 저 이번에 영어 70 몇 등 했어요. 얘랑 등급이 똑같아. 등급이 똑같아. 몇 등급으로 똑같냐면 2등급으로 똑같아. 뭐 알겠죠 이제. 여러분 이제 고교학점제 1년 살아봐서 알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2등, 20 몇 등이랑 70 몇 등이랑 2등급으로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변별을 주려면은 어디서 변별을 분명 주게 될 거냐? 수능이야 수능. 생각해봐. 야 얘랑 등급 똑같아. 대학 똑같은 데가. 그럼 얘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변별을 줘야 돼. 1등급 폭과 2등급 폭이 너무 넓어지게 됨에 따라서 누구나 2등급까지 맞는 거 할 수 있다고. 그럼 변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수능이야 수능. 그래서 제가 이거 예비고 1 촬영 때 얘기했지만은 개정시대 아이들은요 수시랑 정시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수시랑 정시를 무조건 둘 다 챙겨가야 돼 사실은. 이게 맞아. 이 태도가 맞아요. 다시 한 번 말했어. 너희는 수시랑 정시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수시랑 정시 모두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맞고요. 수능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거야. 점점 높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수험생의 시작은 고2부터라고 적어놨어요. 고2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수능이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이 든 거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약 11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과연 이게 현역들은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 고3 되면 고3 되면 공부할 시간 더 없어요. 학교에서 엄청 불러. 또 학교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제가 생각이 든 건 이거야. 정답은 이거야. 수험생의 시작은 이제 고3부터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놔야 고3이 편해요. 사실은. 고3 가서 시작을 하기에는 솔직히 늦어. 고3 가서 시작하기에는. 고2 때 미리 조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 특히 어떤 공부할 거면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해야 수능 공부 얘들아. 수능 공부. 특히 국어랑 영어 같은 독해 과목 있잖아. 얘네들은 사실은 겨울방학 때 해두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이제 뭐 수학이랑 탐구는 개념이니까 그건 여러분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국어랑 영어는요 고2랑 고3이 다 똑같아. 결국은 그냥 누가 글을 잘 읽냐잖아. 이거 겨울방학 때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수능 정말 중요해 얘들아. 이거 공부해야 돼. 알겠지? 수능 공부해야 돼. 수능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3 때 수능 준비하기 시작하기 너무 늦고요. 특히 그래서 겨울방학 때 얘들아
영어 공부 있지. 영어 과목은 수능 공부를 미리 해두면은 고3 가서 정말 편할 겁니다. 고3 가서. 아, 놀면 안 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집단 중에서 이 시기에서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집단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왜?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이제 고등학교가 됐으니까,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고3은 또 이제 인생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은 뭐 이거 수험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고3은 아니니까 조금 놀아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노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 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뭐 할 거라고 수능 공부 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3이 편해. 알겠지? 고3 편해. 두 번째 적어놨네. 내신은 또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안 돼. 쌤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표 딱 나오면은 쌤 저는 수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시로 돌려야겠어요 하는 얘들이 분명 나올 건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챙겨야 돼. 수능이랑 내신은 절대 이거 수능이랑 내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했어. 무조건 둘 다 챙기셔야 되고요.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혹여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안 좋게 나왔더라도 괜찮아. 반성하고 2학년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죠. 그냥 끝난 거 아니잖아. 사실은 끝잖아. 포기하면 안 돼. 내신이랑 수능 둘 다 가져가야 돼. 그리고 요즘 대학들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은 수능이랑 수시랑 정시 둘 다 반영하는 대학들 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걱정돼. 1학년 끝나고 쌤 저는 이제 정시로 돌릴게요 하는 친구들 절대 안 돼. 알겠지? 너 그럼 혼난다. 어쨌든 자 반성하시고 1학년 아쉬우면 2학년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기회는 아직 있어요. 할 수 있어. 알겠지? 할 수 있고 겨울방학 때 뭐 할 거라고요? 딴 거 하지. 수능 공부할 거야. 저랑 같이 수능 공부할 거예요. 미리 하자고. 미리 공부합시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면요. 고3 올라갔을 때 편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미리 저랑 같이 수능 공부 좀 해봅시다. 알겠죠? 수능 공부.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2학년. 자, 고등학교 2학년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커리큘럼 가이드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요. 첫 번째 에이페스 코어 입문편인데 아까 제가 심화편 우리 고3 형아들 누나들 제가 드렸지만은 자 입문편과 심화편이 있는데 자 일단은 입문편은요 기초 구문 독해이기 때문에 좀 성적대가 있는 친구들은 자 입문편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성적대가 낮거나 혹시 중간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처음 하려고 들어온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입문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정규 수업 때는 심화편을 다룰 거지 입문편을 다루진 않을 거야.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이 정규 수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문편은요 개별반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성적대가 낮은 친구들 혹은 기초 구문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입문편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괜찮죠? 그다음 심화편 이게 정규 수업 때 쓸 교재. 아까 소위 고3 때 고3 형아들 누나들 쓰는 거랑 저희 쓰는 거랑 똑같아요. 미리 여러분들 구문 독해를 완성시켜 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겨울방학 때 미리 완성해서 고3 올라갔을 때 구문 독해로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일 만들지 않으려고 제가 미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땡겨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 기출 130문장 많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게 제가 해설지 제공한다 했죠. 해설지 다 꼼꼼하게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글을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공부할 거야. 아까 제가 고3 때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알겠죠? 똑같이 여러분들 공부할 거고요. 명사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순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 기출문장 토대로 수능 평가원 기출문장 토대로 미리 구문을 조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두면 정말 좋을 거야. 알겠지? 해두면 정말 좋을 거니까 자 미리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다음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에이패스 로직이라는 거를 나왔고요. 자, 고등학교 2학년 편이죠. 고등학교 2학년. 자, 고등학교 2학년 최근 5개년치 기출문제를 독해할 거고요. 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고2 거는 어느 정도 잘 완성이 돼가지고 고3 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뒤에다가 이번엔 특별히 고3 기출 문제까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 고3 기출 문제도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께 완벽하게 기출 독해가 된다 생각하시면요. 뒤에 있는 심화편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제까지 넣어놨으니까 이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각 유형별 풀이법을 확립해 줄 거고 정립시켜
시켜줄 거고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길러드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얘는 끝낼 거고 얘는 상황 봐서 여름 방학 때까지 쓸 수 있고 아니면 겨울 방학 다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제가 유동적으로 조절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방학 때 이거 2개 교재 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2개는 이미 거의 완성이 됐어요. 심화편이랑 고2편은 완성이 돼서 이제 교재 주문만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끝나고 정규 수업 시작할 때 딱 교재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요. 과제 있습니다. 과제 있으니까 자 하루 내지문이고요. 자 주요 기출문항 그리고 고3 거 중에 똑같이 사설문항. 그래서 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고3들 거랑 똑같이 하진 않을 거야.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풀 수 있을 법한 고3 기출문제 넣어서 제공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매주 듣기 한 세트랑 2세트씩 훈련 넣어줄 거니까 과제 일주일 과제 꼼꼼하게 진행하시면 영어 성적 오르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내신 대비. 자, 그래서 일단 겨울 방학 끝나면 이제 학기 중에 내신 대비 해야 되잖아. 내신 대비 진행하고요. 뭐 지금 관악구 2학년 친구들, 관악구 1학년 친구들 저랑 같이 내신 대비 하고 있는데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내신 대비는요 저랑 같이 6주에서 7주 정도 대비를 할 거예요. 이번에 좀 소감인 게 개인적으로 이번 관악구 1학년 기말고사 대비가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좀 높았어요. 만족도 높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수업했을 때 이번에 되게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개인적인 만족도 들 수 있잖아. 그치? 나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내신 대비는 한 6주에서 7주 정도 중간 기말 이렇게 4개 진행할 거고요. 꼼꼼하게 지문 분석 하나 해드릴 거 당연한 거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랑 유형 정리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이 부분 조금 밑줄 쳐봐 하는 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러니까 포인트 유형별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애들 울더라고. 숙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많이 풀어야 돼 사실은. 다양하고 많은 문제풀이 넣어놨거든요. 애들 숙제 주자마자 애들 거의 무슨 한숨이 나와. 숙제가 엄청 많아. 일주일에 막 이만큼 풀고 해야 되는데 숙제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문제 풀어야 되고요. 다양하고 또 많은 문제풀이 풀어서 실전 감각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이렇게 6주에서 7주 정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학 때는 수능 공부, 학기 중에 내신 공부. 괜찮잖아. 그치? 간단하잖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고2 클리닉 할게요. 고2 클리닉은 딱 이제 학생 타입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학생 유형별로 나눴는데 이런 친구들 첫 번째 사실 저는 고난도 문제를 풀고 싶어요. 저는요 중위권이나 상위권 정도 돼서 고난도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학생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풀지 3학년 모의고사를 풀지는 제가 한번 여러분 수준에 맞게 좀 정해드릴게요. 알겠죠? 두 번째 친구들 아직 기초가 많이 부족해요. 이 친구들은요 구문 해석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수업 때 배운 지문 바탕으로 구문 해석이랑 어휘 연습 꼼꼼하게. 얘도 똑같이 영어 피지컬 올리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고 자 이제 특강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 잘 들어봐. 자, 이번에 겨울방학 고등부 영어 특강 딱 2개예요. 2개. 첫 번째는요. 자, 모의고사 실전 특강을 할 거고요. 금요일 1시에서 4시 할 거고 1월 9일 날 개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강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무조건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실전 감각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릴 거예요. 집에서 푸는 것보다 학원에서 같이 현장감 있게 70분 재고 푸는 건 좀 다르거든. 그래서 현장 감각도 기르고 실전 감각도 기르고 현장감 있게 조금 모의고사 70분 풀고요. 70분 풀고 자 남은 건 제가 꼼꼼하게 다시 지문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좌 겸 이제 뭐 모의고사 이제 실전 감각을 기르는 모의고사 특강 겸 뭐 문제풀이 강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지문 주요 지문 여러분들 꼼꼼하게 분석해서 넣어 드릴 거니까 분석해서 떠먹여 드릴 거니까 그거 잘 좀 체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풀고 해설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석 노트 그리고 필기 노트까지 제공해 드릴 거니까 수업 때 제가 했던 얘기들, 제가 했던 분석했던 방식들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게 분석 노트랑 필기 노트 다 만들어서 특강 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실전 감각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근 평가원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를 다루거나 아니면 사설 이건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은 최근 평가원 중에서 유의미한 좀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좀 해가지고 70분 문제 풀고요. 지문 분석해서 모의고사 풀이법을 총 정리해드리는 거. 알겠지? 이거 하나. 그리고 쌤 저는요 어법이 약해요. 고등부 이거 왜 안 넘어가? 고등부 어법 고등 어법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있을 거야. 내신 공부했는데 쌤 저 어법 문제 많이 틀려요. 혹은요 쌤 제가 어법 풀 때요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감각으로 푸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자 아직 2학년 내신이 남았잖아. 2학년 내신 때 어법 해야 되잖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법 특강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감각 그냥 감으로 대충 찍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어법 특강 한번 딱 어법 정리하고 나면은 도움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법이 좀 약한 친구들 내신에서 문법 많이 틀린 친구들 이거 들으면은 꽤 도움 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 특강 열 거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자 이제 또 학원 홍보를 좀 해줄 거거든요. 학원 홍보를 할 건데 빨강하고 우리 윈터스쿨이 있을 거야. 이거 학원 홍보한다고 왜 학원 홍보? 학원 홍보 해야지. 학원이랑 나는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게인데 학원 홍보 해줄 거야. 자 겨울방학 스파르타 오기 이거 하세요. 우리 스파르타 되게 겨울방학 스파르타 되게 방학 스파르타 되게 좋잖아.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면 안 하잖아. 솔직히 공부는 솔직히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환경 만들어 드리잖아 우리가 방학 스파르타 알겠지? 하세요. 중요한 시기다. 우리 겨울방학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은 시기야. 이 시기. 여름방학 그래 짧은 거 인정. 겨울방학은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잖아. 그치? 정말 많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시기, 많은 시간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스파르타 좀 같이 합시다. 알겠죠? 특히 고3 올라가는 친구들, 고2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이번 겨울방학 정말 꼼꼼하게 잘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이제 막 주변 보니까 이제 관리형 스터디 카페 막 이제 뭐 따라하는 사람들 막 엄청 뭐 있는 것 같은데 자 원조 우리 물레동에서 원조는 우리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완벽한 관리로 여러분들 공부 습관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스파르타 꼭 가세요. 알겠죠? 정말 좋아요. 이게 스파르타 후기를 보면은 아이들 후기가 다 그거 쌤 저 하기 싫어요. 저 다음에는 절대 스파르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후기야. 그만큼 아이들 힘들었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빡세게 공부를 시켰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좋은 후기가 없죠. 어머님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학생들 하기 싫어도 이번 겨울방학 좀 알차게 보내봅시다. 두 번째 특강 저 잘 특강 말고 여러 특강 있거든요. 국어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특강 있으니까 뭐 저 말고도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잖아 우리 학원에. 그치?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특강 이번 겨울방학 때 부족한 거 특강은요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는 거야. 알겠지? 특강 부족한 거 본인이 아까 제가 고3 때 얘기했잖아. 본인이 부족한 게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내가 부족한 걸 판단하고 특강으로 그걸 채워넣는 시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들 특강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알겠죠? 두 가지 인터스쿨 할 거니까 조금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어. 사실 끝났어.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오늘 목표는 30분 안에 끝내는 건데 지금 또 40분이 넘어갔어요. 40분이 넘어갔어.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막 했는데 집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하네 나도. 어쨌든 좀 잘 이해가 됐길 바래요. 이해가 됐길 바래.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영어 시험지로 혹은 영어 공부로 좌절하지 않게 혹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제가 정말 잘 준비했고 커리큘럼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영어 성적 잘 끌어올릴 수 있게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 좀 믿고 조금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번 겨울방학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꼼꼼하게 공부해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빨강 학원과 같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겨울방학 커리큘럼 예비고 1부터 해서 예비고 2랑 예비고 3에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저는 이제 뭐 영상에서 보진 않고 이제 여러분과 수업에서 실제로 볼 거거든요. 자 우리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